올인 어구리를 봤다면 올인이 너구리냐 논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복지적 경제정책입니다. 복지정책의 측면과 경제정책의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 설명할 때면 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의 한쪽 측면만 보고 비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동근 의원님께서는 기본소득은 복지국가 정책이 아니다며 기존 복지정책과 대립하는 개념으로 오인하고 계십니다. 또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께서는 기본소득을 사이비 분배 정책이라며 성장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복지와 성장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고정관념에 불과합니다. 세상에는 복지 정책인 동시에 성장 정책인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경제정책인과 동시에 가계소득 정부 지원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보완하는 가계소득 지원 복지 정책이기도 합니다. 정책 논쟁은 언제든 환영합니다만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얘기하지는 않길 바랍니다. 올인 어구리를 보지 못한 사람은 올이냐 너구리냐 논쟁하겠지만 세상에는 올인 어구리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원희룡 지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월급만 축내면서 하는 일 없는 공직자라면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는 것이 모두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할 일을 해내는 책임감 있고 유능한 공직자라면 태산 같은 공직의 책무를 함부로 버릴 수 없습니다. 공직을 책임이 아닌 누리는 권세로 생각하거나 대선 출마를 사적 욕심의 발로로 여기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공무 때문에 선거운동의 제약이 크지만 저는 제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직자의 책임을 버리지 않고 가능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모든 노동에 존중받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지난달 돌아가신 서울대 청소노동자께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청소 업무와 관련 없는 외국어 필기시험을 사전 교육도 없이 봐야 했고 복무 규정도 없이 복장까지 간섭당했습니다. 서울대 측은 그동안 고인이 갑질을 당해왔다는 동료들에게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노조와 정치권의 진실 규명 촉구에 피해자 코스프레가 역겹다는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노동부 조사로 확인된 갑질과 고인 사망의 연관성도 따져야 하고 2차 피해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대가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인권위 등 외부 기관 조사가 병행돼야 합니다. 서울대 안팎에서는 서울대 총장의 공식 사과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우선 유족분들에게 사과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야 우리 모두가 존중받습니다. 시정과 도정을 하면서 열악한 노동 현장을 개선하는 일을 늘 앞순위에 넣었습니다. 경비, 청소 노동자들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휴게시설 개선과 민간 확대도 추진했습니다. 청소 노동자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이웃입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님도 청소 노동자셨고 제 막내 여동생도 청소 노동자로 새벽에 일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귀한 노동과 천한 노동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모든 노동에 존중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가장 열악한 노동 현장부터 살피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대 청소 노동자분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민생이 우선이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가짜 건설사 발 못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큰 적폐만 적폐가 아닙니다. 작은 적폐도 하나하나 없애나가야 공정한 세상이 됩니다.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손해를 입지 않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벌떼 입찰을 노리고 가짜 건설사를 운영하던 시공능력 순위 50인의 중견 건설사를 적발하였습니다. 추첨주택지 공급에서 벌떼 입찰 등 가짜 건설사를 골라내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범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아파트 용지 입찰 가능성을 높이고자
가짜 건설사를 동원하는 벌떼익찰은 택지 공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경쟁 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행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짜 건설사의 설립, 유지 비용까지 분양가에 반영하여 도민께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입니다. 경기도는 건설산업 질서 전반의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수시로 가짜 건설사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도 발주공사 낙찰 대상자를 조사해 193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161개사를 행정처분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는 지방정부의 입찰, 택지 공급, 시공 등 건설행위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건의 서한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도 관할구역 안에서 입찰, 택지 공급, 시공 등 건설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문정복 국회의원님께서 도의 요청에 화답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7월 8일자로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도민의 이익을 지키고 공정을 실현하는 일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해내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